주위를 보면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보면 왠지 좀 편안함이 없지 않나요? 옳고 그름이 명확한 것. 이러한 분별심만 내려놓아도 삶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천시아 씨는 어렸을 때부터 삶 속에서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 경험적으로 우주의 법칙을 습득해 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녀의 책 제로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려 명쾌하게 판결 내리기를 좋아하곤 합니다. 그리고 늘 선한 것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배워왔으며 악한 것은 기피해왔죠. 한쪽 에너지가 강해질수록 반대쪽 에너지 또한 강해지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만물은 늘 그것에 상응하는 반대 극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릇된 생각과 악한 행동을 배척하지만 그것들 또한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함으로써 만들어진 속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래 선과 악의 경계는 모호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주관적으로 이 둘을 구분하고 있을 뿐인 거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자신에게 친숙한 것일수록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향된 판단을 내릴수록 우리의 좌표는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가까운 쪽으로 움직이므로 당연히 제로 포인트와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선하다 혹은 이것이 옳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미 당신의 마음은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인 겁니다. 저것은 악하다 혹은 저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 또한 이미 당신의 마음은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인 겁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이미 한쪽을 선택해버린 결과인 거죠.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한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미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을 멈춰보세요. 생각을 멈출 때 우리는 제로 포인트에서 나타나는 양극의 상대성을 다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쳤던 마음을 깨닫고 양쪽을 다시 살펴보세요. 그러면 선이 선일 수밖에 없는 이유와 악이 악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은 이 창은 세상의 어떤 방패라도 꿰뚫을 만큼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이 방패는 그 어떤 창도 막아낼 만큼 단단합니다. 라고 자랑을 하였죠.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그럼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니 아무 대답도 못하고 쩔쩔맸다는 일화를 아시죠? 의심 많은 행위는 그 상인을 거짓말쟁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묵묵히 보고 있던 한 노인이 상인에게 돈다발을 건네며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단단한 방패와 날카로운 창이 있단 말이오? 내가 무기를 좀 볼 줄 아는데 둘 다 참으로 대단한 명기가 맞구려. 내가 그 두 가지를 모두 사겠소. 방패와 창 중 어느 쪽이 더 센지를 따지는 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훌륭한 성능을 가진 두 가지 무기를 모두 사는 편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선택이란 언제나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라고만 여깁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나요?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을까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한쪽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이 한 덩어리로 조화를 이루게끔 선택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으니까요. 오직 판의 밖에서 관찰하는 사람만이 상황의 양면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관찰자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고 둘 다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결과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상황이 창조되는 순간인 거죠. 우리는 보통 자신의 관념에 의해 틀에 박힌 선택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조롭고 따분한 일상을 자아내는 원인이죠.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늘 자신 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므로 판단과 선택 역시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한다면 잠시 모든 분별심과 판단을 내려놓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가치 이전의 지점, 즉 상대성의 경계이자 중심인 제로 포인트에 머물러 보세요. 곧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새로운 가능성과 마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하죠. 이제부터는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잠시 판단과 선택을 미뤄보세요. 그리고 가치 중립적인 지점에 서서 양쪽을 동등하게 바라보도록 해보세요. 그럼 그동안 당신이 해왔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선택과 방향을 찾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것이 옳습니다. 진실한 답은 치우침 없는 중간 지점에 존재합니다. 모두가 옳다라는 생각은 두리뭉실한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입니다. 세상은 모순된 것들로 가득하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어 보이는 모순이 진실에 더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삶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도대체 뭐가 정답인 걸까요? 우리는 정답 찾기 놀이에 열심히 몰두하지만 결국 전혀 엉뚱한 것이 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우주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찾으려는 마음을 내려놔 보세요.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따지려는 모든 잣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현상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넌센스가 오히려 답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증명이 불가능한 일에 상식과 논리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무리입니다. 현실 창조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현실 창조는 상식과 논리가 아닌 기적과 신비 그 자체니까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 그것이 정말로 실현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은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현실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을 더 열린 사고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는 거죠. 상식은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달라지듯이 매우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상하는 절대적인 상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야 하죠. 자신이 규정한 틀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그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순의 법칙이죠. 상식을 넘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이 우주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상식 너머의 무한한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범위는 얼마나 넓어질까요? 매일같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규정지으며 산다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경험할 수는 없겠죠. 자신의 상식, 지금껏 수집해온 정보들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정보를 부지런히 받아들이는 넓은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차원의 의식과 무한한 에너지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